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당입니다. 10월 20일 영상에서 제가 미국 증시의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파란색 점선 구간에서 버텨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다행히 나스닥 선물은 지지를 확보하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 탄력을 이어가며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4시간 차트상 200 지수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흐름을 살펴보면 200 EMA 지지를 받거나 돌파에 성공한 경우는 하얀색 추세선까지의 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스닥이 이번에 4시간 차트상에서 200 EMA 돌파에 성공한다면 하얀색 추세선까지의 상당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20일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도 분석해드렸죠. 채널 중앙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채널의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함께 순풍을 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채널 하단부를 치고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달러 인덱스가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달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증시와 크립토 시장 모두 상당한 랠리를 펼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의 급등은 지금까지 자산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해온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10월 20일 영상에서 급등하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일봉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긴 십자형 도지 캔들을 만들고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타 패턴, 다른 말로 석배령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가 앞으로 한풀 꺾일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고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되면 자산시장도 상승세를 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위원들의 어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모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와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며 75bp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고요.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또한 평소보다도 다소 완화된 어조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이 괜찮다고 해서 강한 긴축 정책을 이어가다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부분까지 겹친 영국과 유럽은 물론이고요. 한중일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거품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몰렸고요. 한국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금요일에 또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인데요. 미국과 발맞춰 금리 인상으로 따라가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면 금리 차로 인해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엔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확보한 달러를 다시 팔고는 엔화를 사들이는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두 번째이고요. 영국이 세 번째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자국 통화 환율을 지키기 위해 미국 국채를 던지면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치솟으면서 미국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영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라 외환 개입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영국과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미국 눈치 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자기가 죽겠는데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우방국인 영국과 일본도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국채 보유량으로 세계 2위인 중국은 이미 작년 11월 이후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 채권을 본격적으로 팔게 되면 미국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인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1990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 차트로 확인해보면 일본이 외환 개입을 할 때마다 확실한 음봉이 뜨면서 흔적이 남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환 개입으로 달러인 환율이 일부 떨어졌지만 오늘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라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보다 큰 규모로 환 개입을 하게 되면 상황은 미국도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약 12조 2천억 달러로 하나로는 1경 7,50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2022년 일본 예산을 보면 국채 비용으로 24조엔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1년 예산의 25%에 달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장기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국채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0조엔에 달합니다. 3%까지 올라가면 이자 비용으로만 30조엔이 나가게 됩니다. 30조엔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로는 약 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이자를 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 채권을 팔고 달러를 파는 형태로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도 스탠스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준 의원들이 입장을 밝힌 이후로부터 11월 3일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FOMC 직전 2주간 연준위원회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 바로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그 말은 지난 금요일에 던져진 연준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후로 FOMC가 열릴 때까지 추가되는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11월 8월에 진행되는 미국 중간선거까지 겹쳐 있으니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일부 회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스닥 선물의 시세 변화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4시간 차트에서 나스닥이 200EMA를 뚫게 된다면 상당한 추가 상승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일으키게 된 것은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이 될 것입니다.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 달러 인덱스는 채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의 고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립토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입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조정을 받았지만 요 며칠 다시 중요한 파란색 최선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전의 저항을 지지로 바꿀 수 있다면 다시금 한동안 이더리움은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밤 디워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디워드엔 우리나라 대학교만 50개가 넘게 참여를 하는데요. 시장이 베어마켓일 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야겠죠. 돈봉남은 그리고 디베인 컴퍼니는 더욱더 열심히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